제가 책 보다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걸 좀 들려드릴 건데, 한 남자가 있었어요. 매출이 1억이 넘어갈 때쯤에 통장에 돈이 없다는 걸 이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뭘까를 찾아보니까 매출은 거의 막 10억 넘어갔었는데 마진율이 10%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 가격을 올리는 거를 이제 그분이 선택을 했었었는데,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매출이 하루아침에 0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그 물건을 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일본의 게키하나라는 꽃집을 운영하시는 후루야 사토시 씨의 실화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제 가격 측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매장을 이제 열으셨을 때 내가 과연 마진을 얼마나 남기면 좋을까,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건데, 구매 대행이든 사입이든 아마 오늘 얘기가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오늘 드리는 이야기의 기반은 매물을 하면서 봤던 책 장사는 돈 관리다 내용을 인용해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핵심 상품만큼은 적어도 3배수 마진은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가율이 30%는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체질적으로 고마진을 가져갈 수 있어야 이제 본인 생활도 하면서 유지가 되더라고요. 물론 그 저마진을 유지하셔도 되긴 한데, 그만큼 내 자유는 사라지고, 그리고 그 자유가 사라진 만큼 그걸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게키하나라는 꽃집도 비슷한 루트를 밟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는 내내 제 상황이 좀 투영이 되더라고요. 아, 나도 그땐 그랬지. 보통은 너 어떻게 시작할 거야 라고 물으면 나는 뭐 샤오미나 다이소처럼 박리담회로 팔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보통. 그래야 이제 잘 팔린다고 생각하고, 그게 판매가 됐을 때 반품 리스크에 대한 게 많이 리스크가 없으니까 보통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박리담회를 진짜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건데, 하다 보면은 한 가지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가격을 올려서 팔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박리담회를 하게 되면은 일거리가 생각보다 많아요. 스큐를 많이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왜냐면 제가 스큐 많은 걸 했었거든요, 옷을 팔았으니까. 근데 그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재고 관리라든가 출고하는 거라든가 그런 업무에 대한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올리기 시작해요. 근데 가격을 올리는 순간 판매가 되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유지했었던 그 매출을 맞추기 위해서 가격을 다시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마 이 루트를 밟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예요. 그쵸? 실제로 올려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건데, 판매가를 올리면 매출이 정말 한순간에 급감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내던 매출이 있으니까 그 매출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다시 가격을 내립니다. 왜냐면 제 매출은 0원이 아니라 지난달 매출액이 내가 낼 수 있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내려가는 거를 심리적으로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예전에 내가 설정했었던 그 가격대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자 같은 경우에도 그 가격을 올렸는데 판매가 거의 0으로 수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거기서 가격을 내리는데,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서 버텼습니다. 그래서 그 버틴 그 과정을 담은 게 장사는 돈 관리다라는 건데, 이 내용을 모두 다 말씀드리면은 오늘 영상이 1시간을 넘어갈 것 같으니까 오늘 제가 3가지만 요약을 해서 그것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한 개의 이익이라는 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한 개를 팔아서 얼마를 남길 수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일단 저자가 했었던 거는 내가 팔고 있는 그 각 아이템별로 실제로 하나를 판매했을 때 얼마를 남겨주고 있는지, 그것만 이제 아이템을 파악했었거든요. 근데 저자분이 이제 막상 파악을 해보니까 매출만 높고 순이익이 많이 안 남더라는 거죠. 저는 이게 사람의 몸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매출을 이제 몸 크기라고 한다면 순이익이라는 건 이제 근육인 거죠, 근육. 근육량이 높은 게 더 건강한 사업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는 높은 가격에 걸맞는 가치를 제공하라인데, 이거는 조금 내용이 좀 난해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이제 높은 가격을 이제 판매하려면 그만큼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 저도 되게 동의해요. 저자의 경우에는 이제 고객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거에 대해서 솔루션을 이제 제공했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꽃집이니까 꽃을 기르는 법, 뭐 관리하는 법,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한국식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은, 이거는 좀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단순히 알려준다기보다는 그런 옵션 구조 같은 거를 개선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걸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양말을 샀었는데, 그 양말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3개였어요. 이제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 블랙, 이렇게 3개였는데, 옵션을 선택할 때 한 번 주문하면 600원에 2개만 주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가 아니면 화이트, 블랙, 혹은 스노우 화이트, 블랙, 이런 식으로 2개만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1000원을 더 내면은 나머지 1개의 색상을 1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준 거예요. 약간 이게 업셀링의 느낌이 좀 나긴 한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봤던 게, 고객이 알지 못하는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코디를 할 때 색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색상이 다양할수록 코디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거든요. 이 3가지 색상을 다 구매를 하려면 결국에는 6,900원을 한 번 더 써야 되는 건데, 만약에 1,000원을 내면은 한 가지 색상도 더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더 많은 색상의 기본 양말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6,900원을 내기 힘든 그 문제를 잘 파악했던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뭔가 알려준다거나 그런 것도 괜찮은데, 옵션 구성이라거나 뭐 샘플 제공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좀 풀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높은 가치를 줄 수 있는 방법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이건 제가 쓰는 방식인데 정산력을 기준으로 돈을 관리하십시오. 아마 그 정산력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신 분들 계실 건데 이게 하다 보니까 왜 돈이 새는지 몰랐는데 보통 가계부를 쓰라고 해도 가계부를 쓰는 거에서 그치면 안 돼요. 그 시스템이 나와줘야 돼요. 한 번에 확 줄일 수 없어요. 사업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 광고비 내가 50 쓰다가 광고비를 0으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아무리 가계부를 쓰고 그거 관리한다고 해도 지출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숫자만 추적하는 그 단계를 넘어서 시스템으로 이거 만들어야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저는 심플하게 입금 통장, 소비 통장, 그리고 저축, 그 다음에 세금 통장 이렇게 4개로만 관리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이렇게 안 하면 지출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가계부 쓰는 거에만 머무르게 되면 아 내가 이 정도 썼구나 돈을 줄여야 된다 라는 생각만 하게 되고 시스템으로 그걸 강제를 못 시키면 결국에는 다시 돈을 쓰게 돼가지고 통장을 여러 개를 만드셔서 반드시 돈을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현금 흐름에 따라서 투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충분한 돈이 없으면은 뭔가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다른 시간에 또 풀어볼게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읽고 나서 느낀 거랑 제가 해왔던 거 이렇게 3가지 정도는 무조건 해야 이익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더라고요. 저는 장사는 돈 관리라는 말에 되게 공감해요. 주옥 같은 내용이 많았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분량도 짧아서 가볍게 읽기도 좋았고요. 그래서 가격을 올리게 되면은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액 자체가 아예 진짜 빵으로 수렴해요. 근데 고통스러운 한 달인데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그때보다 의미 있었던 한 달은 저는 아직까지는 못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고통스러우시겠지만 가격을 올려서 한번 판매해 보시는 걸 저 추천드릴게요. 어떻게 판매 가격에 대한 걸 소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시도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어지면은 근육질을 갖춘 건강 체질로 이제 변화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상품이 고마진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축구할 때도 스트라이크 12명이 필요하진 않아요. 밸런스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게 이게 만약 축구라면 어쨌거나 골을 넣어야 우리가 승리하는 게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마진을 내줘야 되는 상품이 반드시 존재는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현금이 돌지 않아서 선정산으로 이거 해결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선정산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구조 자체가 저마진이라서 돌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매출액이 늘수록 더욱더 허덕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그 시도를 한 번쯤 바꿔보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 시도가 이루어지면은 매출이 뭐 3천, 5천이라도 훨씬 더 건강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로그램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에서 차별점을 가져가기가 힘들다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 개인적으로 장사는 돈 관리다라는 책은 전 명조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요. 꼭 한번 빌려서 읽어보세요. 자세한 책 내용을 제가 언급하면은 이거는 저작권 위반이라서 딱 이 정도 선에서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마진 구하는 방법 같은 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획 컨텐츠로 만들어 볼게요. 저는 순마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토시 씨한테 제가 너무 감명 깊게 읽어서 메일을 보냈었어요. 그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인터뷰를 제가 실제로 했었었는데 이제 서로 메일 주고받은 거를 이제 끝으로 마무리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받았었던 그 메일이 지금도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